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년도 2차 시험 대비 위한 문제풀이 특강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문제풀이 특강의 목적은 저하고 같이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하고 문제풀이 특강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확인하신 거예요. 기초, 기본, 개정 특강 다 듣고 오셨죠? 그거 패스하시고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 특강 목적의 두 번째는 2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잖아요. 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 어떻게 보면 주의할 거, 팁, 이런 거를 익히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 유의하시고, 자,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 1과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보장 방식별로 1과목, 2과목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제부터라도 일단 1과목에서 우리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과목에서. 그렇죠. 가장 기본은 인수 관련 수학량이에요. 즉 평년 수학량이든 평년 착과량이든 가장 기본입니다. 평년 수학량이라 쓸게요. 착과량 말고. 자, 이 친구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뉠까요? 그렇죠? 우리 이거 했었죠.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1과목 쪽은 가입금액 쪽으로 가기 쉽겠죠.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가입금액에서 보험료로 빠지기 쉽겠죠. 보험료. 자, 그러면 이제 가입금액과 보험료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지. 적중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에서 감액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감액. 그 외에는 가입금액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복분자 OD 가입금액이 좀 특이한 건 있지만 이론서에 좀 불충분하게 제가 개정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은 적중의 이 정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정도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 1과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 형태로 또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험료예요. 한번 볼까요? 보험료의 구성 쪽이 있겠죠?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 더하기 부가이다. 이 단순한 거에서 더 나간다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다음에 지원 보험료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적중의 경우에는 감액이 오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차액보험료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환급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골치 아픈 방제시설 있고요. 각종 부보장, 이번에 포도 같은 경우는 신규 과수원 할인율 이런 각종 할인율이 제시가 되겠죠. 네. 자, 평년 수확량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한 축이고요. 다르게 빠진다면은 보험금 쪽으로 빠지겠죠. 보험금. 사실 보험금은 2과목의 영역이죠. 1과목에서는 개념 위주로 나오기가 쉬워요. 물론 과실, 또 밭작물, 생산비, 노지 이런 쪽은 1과목이라도 2과목 수준으로 농금원 이론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1과목에서도 2과목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1과목에서는 개념 위주로 나오기가 쉽겠죠. 자, 보험금에서는요, 1과목이라면 여러분 유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유자. 이거는 이제 과수 가셔서 보기로 하고요.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년 수확량, 이렇게 인수 관련 수확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이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거, 보험 가입 기준이 있겠죠. 가입 기준.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괄호 넣기 5점짜리.
가능성이 높죠. 통서술형 문제보다는요. 근데 우리 그걸 1과목이라 봐야 하는지 별도 파트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의 이해, 또 농업재해보험 이쪽에서 9회 때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1과목에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적종 1과목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일단 가입 금액, 감액이죠. 아까 적종에서는 감액, 그리고 차액 보험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년 착과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게요.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적종 보험 가입 금액 감액 부분이 문구가 살짝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됐나 볼까요? 네, 답을 먼저 볼게요. 이거 첫 번째 문제의 답.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첫 번째, 과실손해보장. 그동안에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특약의 가입금액 감액은 달라진 거 없고요. 근데 여러분, 합쳐진 거예요.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적과 종료 후 적과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은 경우 근데 여러분 적과 착과량과 평년 착과량으로 보지 마시고요. 포인트를 기준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에 맞추시면 되세요. 즉 기준 이 과수원의 실제가 가입한 것보다 적다면 가입 수확량 조정을 통해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지 내용은 달라진 게 없더라. 자, 이거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입 금액 감액에 대해서는 유난히 적종에서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입 금액 감액하는 이유? 사실 이런 표현은 좋은 건 아니지만 가계약으로 가입한다. 적종은. 그리고 나중에 찐 계약, 실 계약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네. 가계약? 올해 이만큼 열릴 것이야.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해요. 일단. 근데 실제 착과량은 언제 나오죠? 조금 아까 우리가 본 문장에서처럼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야지 실제 착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계약으로 가입하고 실계약으로 모든 기준이 이때 적착조사 이후에 세팅이 된다. 근데 만약에 평착이 적착보다 많았어요. 우리 아까 포인트로는 가입이 실제 기준보다 많았어요. 많게 가입했구나. 원래 100짜리인데 150으로 가입했구나. 이런 케이스. 그러면 실제처럼 감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을 감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종에서만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항목을 한번 정해놓고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이제 감액을 해야 될까? 적과 종료 전에 우리 3-1, 2, 3하고도 조금 연동이 있는 문제인 거죠. 부분인 거죠.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평착을 우리 숫자를 좀 소박하게 해볼게요. 100으로 했어요. 평착 100%가 가입이죠. 네, 100으로 가입했어요. 근데 적착 조사를 해봤더니 적과 착과수가 얼마가 나왔나 봤더니 80이 나왔어요. 적착이. 자, 그럼 무조건 감액하나요? 무조건은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왜 적어졌지 봤더니 20은 감소한 거구나. 착과량이 감소했구나. 인정되는 착과 감소량이 있구나. 재해 때문에. 그럼 20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이건 감액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이 적착 더하기 착과 감소량을 우린 뭐라 그런다? 기준 수확량. 과실수로 할 때는 기준 착과수. 네. 얘는 뭐 평착은 가입하고 똑같은 거죠. 가입 수확량하고. 네. 이때 기준은 우리 왜 적착 더하기 착감 OX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감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감액하는 경우 평착을 100으로 했어요. 가입을 100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착 조사를 하고 봤더니 적착이 80이에요. 그럼 20이 어디 갔지? 사고로 인해서 착과 감소량을 인정해줘야 될까? 봤더니 사고가 없었어요. 착과 감소량을 인정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때는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고가 없어요. 그럼 얘도 아니잖아요. 이 케이스가 감액의 대상인 거죠. 아, 원래 80짜리구나. 근데 우리가 100으로 가입했구나. 평착이 적착보다 많구나. 평착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가입. 이때 적착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준. 아까 우리 본 문장이잖아요. 가입이, 평착이 기준보다 많아요. 반대로 기준이 적어요. 이런 경우가 가입인 거예요. 자, 우리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이 어느 케이스에 뭐가 되는지, 네. 그럼 세 번째 케이스 여기서 끝나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평착이 100이에요. 적과 착과수 조사 이후에 적착을 봤더니 82예요. 착과 감소량이 그러면 없나?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착과 감소량이 없나 봤더니 있긴 있는데 20이 아니라 10이에요. 이런 경우 합치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착감이 일단 5긴 5인데 X가 아니고 5긴 5인데 10이잖아요. 기준이 90이죠? 이런 경우 어떤 케이스예요? 특정이용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했을 때 또는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일 때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일부 피해일 때 착과 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또는 최대 인정 감소량 그리고 평착 마이너스 적착 중에 작은 것으로 한다. 작은 것으로 결정된 착과 감소량이 20이 아니라 10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도 이렇게 되네요. 가입이 기준보다 이 케이스의 기준은 얘가 되겠죠? 기준. 적착 더하기 착감이 맞는데 90이 되겠죠, 이때는. 네, 이번 케이스랑 다른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원래 90짜리인데 100으로 가입했구나. 이거 사실 이 부분은 농금원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답으로 확인을 해준 부분이고요. 이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케이스도 감액합니다. 한정특약 또는 일부 피해인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부 피해 있잖아요. 이제 까먹기 전에. 네, 일부 피해.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일부 나무에 국한된 피해 등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도 일부 피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일부 피해로 인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자연재해가 과수원의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 이거 일부 피해 정확하게 뭐예요?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냉해가, 우박이, 아니면 집중호우가, 태풍이 이런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보험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보험은 상품이에요. 상품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명확하게 농금원 이론서 본문 말고요. 우리 계산식의 기준이 뭐죠? 이제 별표 개명에서 별표 7이 아니라 9가 됐죠. 별표 9에 보시면 조수의 화재로 사고가 접수되고 여긴 등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조수해, 화재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등이 붙은 거니까 여기선 조수해, 화재로 사고 접수되고 등도 없어요, 여기는. 네. 다른 데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어도 일부 피해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린 별표 9 기준이다. 자연재해 해당 안 됩니다. 조수해나 화재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기가 길어졌는데 적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쓰세요. 우리 지금 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잘 만드시되 기준이 되는 답은 농금원 이론서 이 문장이 되겠지.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죠. 포인트를 잡으세요. 가입을 많이 한 경우에요. 실제 기준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때 여러분 문제 보면 과실손해보장에서 또는 보통약관에서 아니죠. 그럼 나무도 항상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한 경우 아까 답에 있었잖아요.
이때 나무도 항상 달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가입 금액을 감액했어요. 가입 금액이 여기에 있다가 감액했어요. 이만큼 다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료도 다운됐잖아요. 보험료 우리 이거 기초 과정이었죠?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었어요.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몇 %를 보험료로 내는 거예요. 뒤에 할인 할증 뭐 각각의 것들이 붙지만. 자, 그렇다면 가입 금액이 이만큼 예를 들어 30% 다운됐어요. 그럼 보험료도 30%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차액 보험료가. 이 차액 30%에 해당하는 차액을 돌려주자. 그게 차액 보험료예요. 차액을 환급해주자. 차액 보험료를 환급한다. 환급 보험료랑 다르다. 기억나시죠? 아, 그래서 감액을 하면 항상 차액 보험료가 따라 나오고 이게 적종에만 있으니까 적종에만 언급돼 있으니까 이것도 적종에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액 보험료 어떻게 구하나 우리 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1과목에서 문제 출제 유형을 카테고리화 시켰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차액 보험료를 구하는 거 순서. 여러분이 아예 매뉴얼화 시키세요. 첫 번째 뭘까요? 차액 보험료. 첫 번째 지금 답하고 계시죠? 이거잖아 이거. 가입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이 안 이루어지면 차액 보험료가 없어요. 즉 감액 대상인가? 차액 보험료 구하라 그래서 무조건 보지 마시고 감액 대상 아니면 차액 없음이죠 뭐. 두 번째는 뭐예요? 감액 대상 오케이. 두 번째는요. 아까 여기에서 30% 다운됐다 그랬죠. 그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계약 당시 가입 금액과 그다음에 계약 당시 무슨 보험료?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무슨 보험료? 계부담 보험료. 계약자가 낸 것 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순보험료? 보통 약간 영업보험료 아니에요. 낸 것 중에. 그럼 계약 당시의 가입 금액과 가입 금액. 계약 당시에 계약자 낸 보험료. 그게 있어야지 몇 %를 다운된다.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럼 세 번째 감액 대상이고 이거 뭐 제시되든가 아니면 계산을 하든가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해야 되겠죠? 계약 당시잖아요. 이제 감액해야 되겠죠? 30% 다운 시켜야 되겠죠? 감액을 해야죠. 감액.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근데 이때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요. 가입 수확량 조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입 금액은요. 면적을 기준으로 나무를 기준으로 아니에요. 가입 수확량이에요.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이 다운되니까 가입 금액도 다운되는 거예요.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차액 보험료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차액 보험료를. 이 순서 1, 2, 3, 4번 차액 보험료 나오면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차액 보험료를 구하세요 봤더니 사과구나. 요즘 사과 굉장히 비싸죠. 계약 당시 가입 금액이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감액 대상 여부, 계약 당시 가입 금액 조건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다음 평년차 거량이 있고요. 낸 것 중에 우리 보험료의 구성 뭐였죠? 순 더하기 부가가 영업보험료인데 주계약 보통약관 보험료인데 계약자는요? 영업 중에서 총 지원 보험료를 차감하거나 그쵸? 계약자가 내는 거는 총 지원 보험료를 차감하거나 아니면 순 중에서 총 지원 보험료를 차감하거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런 순 보험료를 나와야 되겠죠. 네. 착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50%요? 왜 나왔을까요? 이것도 왜 나왔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게 왜 나왔을까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 안 됩니다. 차액 보험료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계산식 다 이미 암기하셨잖아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이 핵심이잖아요. 감액 미경과 비율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 아직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주는 비율 이거 계산할 때 품목, 사과배, 보통약관인지 한정특약에 가입했는지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50인지 70인지 자 여기 나온 조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자기부담 비율이 20%네요. 얘는 또 왜 나왔을까요? 지자체 지원율 왜 나왔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입 특별약관 없음, 감액 미경과 비율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적착이 제시됐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 없음. 좋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아까 1, 2, 3, 4번. 첫 번째, 차액보험료 감액 대상 여부 확인이었어요. 감액 대상인가요? 감액 대상인가요? 평착이 지금 1000인데 적착이 750 나왔어요. 아까 적착 더하기 착가 감소 인정 불인정 얘가 인정되면 그대로인가 차이가 그대로인가 아니면 아까 20이었나 10이었나 이것도 있었잖아요. 초록색 칠판에서. 근데 여기 봤더니 750인데 적착이 그럼 착가 감소가 얼마가 된 거예요? 250이 된 건데 인정 불인정 O예요 X예요? X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없었대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원의 기준 실제는 얼마다? 75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착이 즉 가입이 기준보다 훨씬 많네요. 이거잖아요. 이때의 기준은 적착. 그쵸? 그럼 감액 대상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계약 당시의 가입 금액 제시됐네요. 2천만 원.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건 제시 안 돼 있죠. 제시돼 있는 문제도 요즘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계산을 우리는 하면 되겠죠. 자, 가입 금액 2천만 원. 지금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칠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에 그냥 쓸게요. 아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뭐라고요? 영업 중에 총 지원료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영업보험료가 제시되고 총 지원보험료가 제시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험료 구성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순보험료 자체가 제시되고 그럼 지원율 차감하면 되잖아요. 순 어디 갔어요? 순 곱하기 1 마이너스 지원율, 총 지원율, 정부 더하기 지자체. 어떤 게 제시가 돼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보험료율만 제시됐으니까. 보통 약간 순보험률. 그 다음에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미 보험료 공식은 다 암기하셨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없네요. 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죠. 손해율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제시되면 찾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손해율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할인 할증률 자체도 없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없는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없네요. 방제시설 뭐 설치에 대해 없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이거 쓰실 필요 없겠죠? 시간 낭비입니다.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없네요. 곱하기 여기까지 하면 그냥 순보험료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순 중에 지원을 차감하고 계약자,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해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자 지원 보험료를 차감해야 되는데 지자체 지원율은 0.3 나왔어요. 정부 지원율이 없네요. 여기 있잖아요. 정부 지원율. 저거 정부 지원율이죠. 여러분 24년도에 정부 지원율 어떻게 바뀌었죠? 정부 지원율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10%형은 33% 자기 요건 지원율이에요. 15%형은 38%, 그다음에 20, 30, 40%형은 이건 바뀌지 않았죠. 50% 정부에서 60%, 60% 맞죠? 3338, 50, 60, 60. 요거는 내년 25년도까지 바뀔 예정이에요. 벼하고 적중의 경우에는 자,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20%였으니까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계약이구나. 오케이. 그럼 정부에서 0.5 총 지원 보험료. 조건이 어디 쓰이는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2천만 원에 0.05에 0.2%를 계약자가 내니까 20만 원 나오네요. 계약자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 실제 시험에서 마지막에는 항상 단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첫 번째 감액 대상 확인했고 두 번째 계약 당시 가입 금액, 계약 당시 기부담 보험료. 그럼 세 번째 감액해야죠. 감액. 아까 제가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가입 수량을 조정하고 가입 수량이 1000이었잖아요. 평착의 100%. 근데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1000에서 750으로 가입 수량이 조정된 거죠. 자,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2천만 원 맞나요? 2천만 원은 가입 수확량에 비례해서 1000에서 750으로. 그럼 이거는 1,500만 원 나오겠네요. 가입 금액이 2,000에서 1,500으로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입 수확량 먼저 조정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이 이제 1,500으로 감액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차익보험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차익보험료 가입금액 감액을 지금 또 왜 하지? 그냥 차익보험료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왜요? 가입금액 감액 비율이 지금 몇 %? 감액 비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감액 비율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5%인가요? 이게? 25% 감액했나요? 이 비율이 나와야죠. 갑자기 또 자신 없으시네요. 네, 이런 거에 500에 2,000 맞죠? 25%? 네. 감액 비율 어디 있어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기 있잖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 우리 계산한 것 중에서 감액분, 감액 비율만큼 그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건 결국 이 감액 비율 구하기 위해서예요. 얘가 필요하니까. 됐죠?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감액 당시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인데 감액 비율 계산했더니 25% 감액됐네요. 계부담 보험료도 아까 30% 얘가 30% 다운되면 보험료도 30% 다운이었잖아요. 그대로 25% 다운된 거.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근데 이거 다 지급한다고요? 지금까지 보장 받았잖아요. 앞으로 감액하는 시점, 저가 착과수 조사 시점 6월, 7월 사과배 단감 떨분감 그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감액비 경과 비율이죠. 다 암기하셨죠, 여러분? 안 하셨으면 안 됩니다. 사과배, 그다음에 단감, 떨분감. 보장 수준이 50, 저가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50인지 70인지 그리고 보통약관인지 한정특약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세요. 차익보험료 문제 나오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 특별약관이 없음이에요. 그럼 보통약관, 한정특약 미가입 어떻게 되죠? 70, 84, 63, 그다음에 79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거 7084는 63에서 친구하고 가입 금액을 여기 가입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에 뭐였죠? 8390은 78세까지 팔팔하다. 이거 무조건 암기 대상이에요. 얘는 뭐예요? 가입 특약이 없고 사과하고 보장 수준 어디 갔어? 보장 수준은 50%형이고 그럼 요거네요. 앞으로 70% 남은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미납입 보험료가 얼마가 제시됐어요. 얼마 원. 여긴 지금 제시가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이 금액이 차익보험료가 되는 거죠. 자, 가입수량량 조정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감액 비율을 알기 위해서 감액 미경과 비율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요. 감액 비율이 쓰이는 거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기 마이너스 0은 미납입 보험료가 없다. 그럼 차익 35,000원을 돌려준다. 여러분 이 조건에서 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감액 대상 여부, 두 번째 계약 당시 가입 금액, 계약 당시 계부담 보험료, 특히 계부담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제시되든 우리는 계산을 하든 찾아내면 된다. 보험료의 구성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입 수량량을 조정하고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네 번째 차익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액 미경과 비율.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소수점 조건 여러분 최근에 8회 9회 시험에서 저 소수점 굉장히 치사하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이거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문제마다 다 똑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항상 문제 우리 죄송합니다. 아시죠? 마침표까지 읽는 거. 네. 자 계약상 사과네요.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평착, 가입수량량 뭐 이런 거 있고 밑에 봤더니 여러분 이 사이 뜨는 거 페이지 연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3년간 순보험료, 지급보험료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적착이 나와 있고요. 적과점 보상하는 재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건도 있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 처음에 계부담보험료와 차액보험료 그리고 환급보험료 문제가 나왔어요. 적종보험료 총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계약 당시에 계부담보험료를 구하고 자기부담 비율은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했다. 이 조건 왜 나오죠? 여러분 이 조건 왜 나오죠? 아까 했잖아요. 초록색 칠판에서. 정부 지원율, 적종하고 변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 계부담 보험료는 순에서
총 지원 보험료를 빼는 건데 정부 지원료를 알려면 차등 지원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 우리 이번에 24년도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인데 좀 바뀌었죠. 여러분 볼게요. 자기 부담 비율 24년도 우리 개정 특강 다 듣고 오셨죠? 네, 24년도 20, 30, 40%형은 동일해요. 바뀐 거 없고 10%형과 15%형의 가입 자격이 바뀌었어요. 가입 자격, 가입 조건 어떻게 바뀌었죠? 적종만 10%형은 3년 연속 가입,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에서 미만으로. 위에는 다 똑같아요. 이하에서 미만으로 바뀐 거예요. 15%형은요. 2년 연속 가입, 2년간 손해율이 100% 여기도 이하가 아니라 미만. 적종은 요거만 바뀐 거예요. 요거만. 적종 외에는요. 적종 외에는 3년 100%가 아니라 120% 미만. 15% 2년 120% 미만. 또 뭐가 있을까요? 고추, 브로콜리도 있죠? 생산비 보장에. 고추, 브로콜리는요. 3%하고 5%형이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이. 그때 이 3%형이 2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20% 미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하가 미만으로 바뀌었다. 자, 얘는 여러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우리 표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표 익숙하시죠? 여기에서 이거에 다 맞춘 거예요. 그동안엔 얘도 안 맞춰져 있었단 얘기예요. 미만 다 이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와야죠. 그 다음에 적종만 100%고 나머지 다 120%.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기본 강의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 또는 손해율을 계산해서 할인 할증률을 찾아내거나 자기 부담 비율을 찾아내거나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우리 사고를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 부담 비율로 가입한다가 요거 개부담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구나. 정부 지원료를 통해서.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신규 가입이라면 그쵸? 20%. 신규 가입이 아니라면 즉 가입 이력이 있다면 3년 연속인지 2년 연속인지 우리가 좀 전에 본 내용 손해율 계산해서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차익보험료 뭐 쭉 한번 해보죠. 뭐. 위에 올라가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제시 안 돼 있네요. 구하면 되죠. 5천 곱하기 2천 1,000만 원 곱하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 대비 순 보험료의 비율로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순 보험료율이 직접 제시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제시돼도 여러분 찾아내시고 0.08. 자, 이 중에 원래 이만큼 보험료자가 내는 건데 계약자가 내는 건데 할인 할증이 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역시 제시가 안 됐네요. 제시가 되거나 손해율을 계산하게 하거나 여기 손해율 계산 데이터가 있잖아요.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이거 아예 그냥 매 강의마다 하나씩 할 거예요. 여러분 아예 익숙하시게 손해율 계산해 볼까요? 3년 연속 가입했나요? 보험료 냈네요. 3년 연속 가입했네요. 그럼 일단 10% 자격은 되죠. 자, 낸 보험료가 얼마가 되죠? 또 낸 보험료 여러분 여기 순 보험료가 오는 겁니다. 원래 순을 내는 거예요. 지원받아서 계약자가 차감하고 내는 거지. 그럼 150만 원 분에 보험금은 얼마 됐죠? 봤더니 차과감소 보험금만 2번을 받았네요. 140만 원. 100% 안 나오겠죠?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8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기간이 몇 년이든 관계없이 할인도 할증도 없더라. 그러면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자. 그쵸? 곱하기 방제시설 할인율 위에 있나요? 방제. 트랄리스가 있네요. 트랄리스. 우리 종합과수 할 때 방제시설 한번 싹 정리를 할 텐데
트렐리스는요. 여기 뭐 2선식이든 4선식이든 6선식이든 관계없이 오직 사과만 있고요. 무조건 7%예요. 자, 트렐리스는 오직 사과만 무조건 7%다. 1 마이너스 0.07 방제 할인율. 뒤에 뭐 나오죠? 부보장,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가입 특약이 없네요. 뭐 할인할 것도 할인함 없고. 자, 우리 개부담보험료 구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정보 지원율 알아야 되는데 정보 지원율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지자체가 30% 0.3. 정보 지원율만 알면 되네요. 이 데이터에서 구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하나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자기부담 비율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3년 연속 가입했고요. 3년간 손해율 10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만. 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가입 자격이 돼요? 자기부담 비율. 10% 가입 자격이 되죠? 10%? 올해 33% 지원으로 바뀌었죠. 총 지원율.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 275280원이 나오네요. 275280원이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요. 답 한번 볼까요? 275,280. 정부 지원율 꼭 암기하시고 두 번째 문제가 차익보험료였어요. 아까 차익보험료 구하는 거 4단계 감액 대상인가? 감액 대상인가요? 평착이 5천이었죠. 근데 여기 적착이 4천이네요. 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4천 더하기 차이가 1,000 나는데 5예요, X예요. X죠? 보상하는지 확인 안 됐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4천. 가입이 5천인데 기준이 4천이래요. 감액해야 되겠죠? 감액 대상,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계약 당시의 가입 금액과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기서 나왔어요. 275,280. 가입 금액? 이거는 뭐 5천 곱하기 아까 킬로그램당 얼마였죠? 2,000원이었나요? 킬로그램당 2,000원. 그럼 뭐 1,000만 원 금방 나오고요. 이거는 1,000만 원. 가입 금액.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가입 수확량 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가입 수확량이 어떻게 돼요? 5천에서 4천으로 조정된 거죠? 맞죠? 그럼 가입 금액 감액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여러분 그냥 저 10,000원 이렇게 쓸게요. 10,000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80%니까 800만 원으로 감액했네요. 가입 금액 감액. 가입 수확량에 비례해서 가입 금액은 정해진다. 자, 얘를 정한 거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차익보험료에서 감액 비율 알기 위해서 1,000만 원이었는데 800으로 감액했어요. 몇 퍼센트 나와요? 감액 비율 20% 나오잖아요. 얘 왜 나왔어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알기 위해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275,280인데 원래 계약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 20% 다운됐으니까 보험료도 20% 다운돼야지.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이제 남은 기간에 한해서 돌려주죠. 감액 미경과 비율이 나와야 돼요. 남은 기간. 여기서 찾아내야죠. 감액 미경과 비율. 자, 사과. 가입 특약 없음. 사과배. 가입 특약 없고. 적과전 채권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50%인지 70%인지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아까 뭐였죠? 7084는 여기 단감, 떫은감. 그다음에 63에서 친구한다인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지 않았죠. 밑에 있잖아요. 70%형은 뭐였죠?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지금 보험금이 차과감소보험금만 지급됐네요. 그러면 이 손해율이 100% 안 되는 손해율이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에요. 이 표 하나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자기부담 비율, 누적 적과전 손해율까지.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안 되니까 보장 수준은 70%. 그러면 사갑의 보장 수준 70%, 가입 특약 없는 경우고 63%가 감액 미경과 비율. 그러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감액 미경과 비율 0.63. 미납입 보험료 없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 차익보험료. 답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절사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소수점까지 다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환급보험료 문제 볼게요. 환급보험료. 아이고 위로 올라가서 좀 깨끗이 해놓고 환급보험료 볼게요. 자 환급보험료 우리 싹 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환급보험료 우리 카테고리 또 나누어야 되겠죠. 일단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환급보험료. 원예시설 손해보장, 원예 버섯, 그리고 그 외로 나올 수 있겠죠? 원예 버섯 외. 또 왜 나누지? 지금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친구들은 계산법이 특이했잖아요. 1단위로 계산한 또는 뭐 단기율로 계산한 이건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왜 나뉘는지 그쵸? 자, 이 친구들은요. 원예 버섯 손해보장 이 외의 것은 무효나 무효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무효일 때 계피에 책임도 없는데 무효됐대요. 열받죠? 계피에 책임이 있는 무효예요. 특히나 고의 중과실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원예 버섯이나 그 외나 책임이 없는데 무효됐다 그러면 낸 거 전액 돌려받고 책임이 있는 고의 중과실로 있는 무효다 그러면 0원. 이건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 친구들은 효력상실이든 해지든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이었어요. 그렇죠? 간단했잖아요.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 달랐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건 나중에 보고 아 크게 이렇게 나누는구나. 근데 이 친구들도 원예 버섯 이외에도요. 나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뉘었죠? 적종, 그쵸? 하고 계시죠? 과수, 과실, 또 생산비 보장, 노지, 인삼, 물론 가축도 저기에 해당이 되지만 가축은 별도의 이론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 왜 나뉘죠? 왜?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보험금 종류가 2개 이상이거나 기지급이 있거나 아니면 피해율을 여러 번 산정할 수 있거나 혹시라도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게 있다.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가입했는데 혹시라도 기지급이 있다. 물론 수학기 종료 이후에 한꺼번에 주지만 이론적으로 있다. 만약에 300만 원 지급했대요. 그러면 700만 원. 이 7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라. 700만 여기는 원예 버섯은 아니죠. 7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라. 그래서 2개로 나뉘는 거예요. 2개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이번에 바짝물에서도 이게 뭐 새롭게 기본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론서에 표현이 됐습니다. 저거. 자, 얘는 사실 보험가입 금액이 우리 이따 보겠지만 감액된 경우에는 근데 이건 사실 감액은 아니에요. 감액은 아닌데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지급 차감한 잔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 요 차이인 거죠, 요 차이. 오케이. 자, 그럼 환급보험료 낸 것 중에 차액도 발생하고 낸 것 중에 환급이 이루어지겠죠? 자, 환급보험료 발생 사유를 보자고요. 아까 무효의 경우에는 전액이거나 아니면 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효력상실이나 지금 이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다 끝난 얘기고요. 효력상실이나 해지에 있어서는 계부담보험료 곱하기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유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봤더니 계약자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래요. 왠지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같아요. 그리고 무효 아니잖아요. 무효 효력상실 해지 중에 무효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여긴데 책임이 있는 경우구나. 책임이 있는 경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계약자 부담보험료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을 알면 되는데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은 18%네요. 그럼 계약자 부담보험료 알면 되죠. 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어떤 계약자 부담보험료? 조금 전에 제가 초록색 화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계약자 부담보험료? 최종. 문구문 이론서에는 최종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최종. 근데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공간에다 쓸게요. 농구만 이론서 한번 여기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 해설 먼저 보고. 자, 이론서마다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환급보험료 계산 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이 최종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해서 1,000만 원에 가입했는데 300만 원 지급했어요. 700만 원이 된 경우 그게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이 케이스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거예요. 적종. 1,000만 원에 가입했는데 보험 더 많이 가입했구나. 실제보다 7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액이에요. 아까 기지급을 차감한 거는 잔존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론서에서는 감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감액이라고. 네. 이 케이스와 진짜로 감액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실제보다 더 많이 가입해서 감액한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최종 보험 가입 금액, 둘 중에 이거 어떤 거다. 우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돼서 잔존의 개념으로 한 건지 남은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적종처럼 이렇게 더 많이 가입해서 감액을 한 건지 어찌됐든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서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럼 최종 우리 지금 이거 감액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입 금액 이 문제. 아까 800만 원으로 감액했잖아요. 그럼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서 이게 차익보험, 환급보험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적종처럼 말 그대로 감액, 가입금액 감액. 두 번째, 이론서에는 감액이라 표현됐지만 잔존의 개념, 보험금 지급돼서 어쨌든 최종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서 환급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이 케이스는 제가 계산을 했지만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지만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감액 비율이 아까 얼마였죠? 감액 비율 이거 20%였나요? 20%? 계약 당시의 계부담 보험료 곱하기 0.2 하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환급보험료 정리 한번 해봤고요. 두 가지 케이스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나무 구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무를 구분하는 문제는요. 지금 좀 쉬운 거. 이게 6회 때인가 거의 기출문제 그대로고요.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시면 여러분 막 되게 혼란 속에 빠지실 거예요. 만약에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 딱 맞닥뜨렸는데 나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럼 일단 패스. 이런 거에 발목 잡히시면은요. 다른 문제 하나 풀 시간 줄어들어요. 여러분. 일단 패스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나무를 구분한다. 여러분, 나무를 구분한다? 실, 미, 고, 수, 기 이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얘죠. 실제 결과 주수. 여러분 실제 결과 주수 용어의 정의 다 암기하셨죠? 볼까요? 가입일자 기준, 가입일자,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단, 인수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예를 들어 유목, 제한품종 등이 있겠고 여기서 여러분 들어가 있진 않지만 가입 전에 즉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나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를 안 하겠죠. 그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이들은 제외한다. 근데 여기 하나 생략된 문구가 있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실제 결과 주수에는 미보상, 고우사, 수학불능 적종만 인정하지만 기수학 주수 등을 포함한다. 실제 결과 주수가 다 포함한대요. 자, 다시 요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나무 구분 문제는 실미고 수기를 파악하는 거구나. 이 중에 핵심은 실제 결과 주수구나. 실제 결과 주수는 아까 봤더니 인수제한, 유목, 가입 이전에 피해 입은 것들은 제외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는 미고 수기가 딱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구나. 요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가장 큰 숫자 하나가 제시가 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 앞에 건 지금 보지 마시고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빼야 되나? 여러분 실제 결과 주수 찾으시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분해서 나무수를 쓰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구분해서 이렇게 나무보장 보험금을 구하게 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나무보험금 실제 결과 주수하고 고사 주수만 알면 다 구하잖아요. 그쵸? 주수 자체를 쓰게 하든 뭘 구하게 하든 얘 파악하면 거의 끝난다. 근데 얘는 가장 큰 숫자 하나가 제시될 것이다. 얘를 기준으로 아까 인수제한, 유목, 또 가입 이전에 고사한 것 등등 내가 얘를 빼야 되나? 100에서 빼야 되나? 밑에 있는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숫자들을 빼야 되나? 또는 다 포함한다 그랬지? 내가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실제 결과 주수를 계산할 때 요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자, 가장 큰 숫자는요. 앞에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나무 수로 제시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식재된 나무로 제시가 돼요. 이건 분명히 다르죠. 죽었어도 뿌리 받고 있으면 식재한 나무잖아요. 가입 이전에 고사에 있어서 인수를 안 하는 품목이라도, 안 하는 나무수라도, 또는 인수제한이든 유목이라도 뿌리 받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살아있는 거, 식재된, 내가 여기서 플러스를 해야 되나, 마이너스를 해야 되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다 파악하셔서 그거 하나씩 따지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일단 보험 기간 내,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맞닥뜨렸을 때 제일 여러분 머릿속을 막 멘붕에 빠뜨리게 하는 게 이 날짜들이에요. 날짜 읽다 보면 시간 다 가죠. 그냥 간단하게 보험 기간 내인가, 기간이 아닌 건 과감하게 제외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상하는 손에 의한 건가, 즉 고사인가, 수학불능인가, 적종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가, 즉 미보상인가, 이런 거 구분하시면 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가입일자가 2월 1일이네요. 여러분 적종만 나무 보험기간이 다르죠? 지금 나무특약하는 거잖아요. 적종만 2월 1일에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 종합과수하고 많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2월 1일 이후가 보험기간 내겠네요. 한번 쭉 볼까요? 고사나무 조사를 했고요. 나무특약이니까 고사나무 조사하죠? 뭐 조사하죠?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후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그쵸? 오케이. 조사일자가 12월 10이네요. 살아있는 나무수가 제시됐어요. 오케이. 근데 봤더니 2월 1일에 가입했는데 1월 15일에 고사된 거, 조수의 절단고사 뭐 이거 앞에 다 소용없고요. 아니 가입 이전이잖아요. 가입 이전. 얘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가입 이전, 인수제한, 유목 아예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플러스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해야 될까요? 이 10주를. 이 100주 큰 수에다가 플러스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문구, 살아있는가, 식재한인가, 요걸 봐야 된다고요. 자, 일단 봤더니 고사한 나무네요. 그러면 이미 제외돼 있잖아요. 지금 저 100주는 살아있는 것만인데.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 할 거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예요, 없는 셈.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문구가 살아있는이 아니라 식재된 모든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때는 100에서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살아있는 식재된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일단 가입 이전 고사 아무 관계 없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험기간 내 맞죠? 보험기간 내 맞아요. 얘는 다 지금 체크됐어요. 자, 그러면 100주에다 나머지 여기 5,
그 다음에 10주, 3주를 플러스 해야 되나 마이너스 해야 되나 볼게요. 병충해로 고사했대요. 원인은 나중에 보고. 고사했대요. 100주에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지금 보험 기간 내잖아요. 다. 고사했대요. 얘는 살아있으니까 안 포함돼 있죠. 그럼 실제 결과 주세는 5주 포함해야 되겠죠? 미고수기, 얘가 미보상이든 고사든 수학불능이든 기수학이든 포함된 숫자라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는. 여기 추가해야 돼요. 여기 고사. 자, 8월 30일 보험 기간 내 고사했어요. 살아있는 이네요. 고사된 거, 얘 카운트 안 돼 있겠죠? 그럼 얘도 더해줘야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여기 살아있는 얘랑 식재된 이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플러스 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PK 요소 결핍 고사. 얘도 지금 살아있는 애 카운트 안 돼 있겠죠? 그럼 3주 더해줘야 되겠죠. 살아있는으로 제시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식재된으로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좀 헷갈리시기 시작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3월 20 병충해 고사 5주 볼까요? 병충해로 고사가 아니라 지금 병충해로 수학불능이래요. 수학불능이요. 고사가 아니라 수학불능. 그러면 여기 플러스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수학불능의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나무의 용어의 정의 문제예요. 지금 수학은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살아있어서 향후에는 수학이 가능한.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깔끔하게.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 어떻게 되죠? 100에다 얘를 했어요. 18주라니까 실제 결과 주수는 118주 나오네요. 118주. 됐죠? 실제 118주. 자, 우리 나무 보험금 구해야 돼요. 피해율 뭐예요? 실제 분의 고사. 자, 고사 나무는 자조화. 여기 무슨 조건에 한정특약을 가입했네 뭐 했네 해도 나무는 무조건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고사 볼까요? 얘는 병충해. 우리 병충해 등 간접 손해로 인한 나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럼 얘는 고사 아니에요. 자연재해 고사 10주 맞네요. 얘는 뭐예요? 이건 보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는 이름이 뭘까요? 원래 아까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완료 후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 병충해 고사 5주, MPK 3주는 미보상 고사주수에 들어가겠죠. 나무특이하게 입장에서는. 피해율 나왔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하나 보고 이제 계속 조금 깊은 문제들도 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일단 실미고수기를 내가 구분하는데 실제 결과 주수 찾는 게 핵심이구나. 용어의 정의를 봤더니 인수제한, 유무, 가입이전 고사 이런 거는 마이너스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일 크게 제시되는 숫자에서 얘들을 내가 추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미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수를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응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 결과 주수 찾으면 다 끝나요. 네. 자, 그리고 가입 금액 제시 안 됐지만 당연히 실제 결과 주수에다가 곱하는 거죠. 아까 실제 118주 맞았고요. 피해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거 나무특약이니까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를 구하세요.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를 구하세요. 미보상 고사 주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렇죠? 네. 보험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음 강인가 다다음 강에서는 조금 깊은 문제, 종합과수 쪽에서는 식재된으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이 핵심으로 아셔야 되는 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나는 무조건 이거 차액보험료 계산 순서 감액 대상인지 4단계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무 분류할 때 살아있는으로 제시될 때 내가 플러스 해야 될 거, 마이너스 해야 될 거, 저 고사를 막 수학불능으로도 바꿔보시고 해보세요. 네. 이 두 개는 감액은 차익보험료 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평년 착과량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